방금 전에 기초연금 관련해서 정말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정부 내부 문건에서 2026년 1월 기초연금 지급 방식 전면 재정비라는 문구가 확인됐습니다. 34만 원 체계가 사실상 뒤집힌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어 SNS가 난리입니다. 저도 이 영상을 찍기 직전에 관련 제보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한 시청자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분명 조건 맞는데 주민센터에서 내년부터 다 바뀐다며 다시 심사 받으라고 하네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이 목소리가 바로 지금 수많은 65세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누가 맞는 말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혼란. 어떤 분은 된다 하고 어떤 분은 안 된다 하고 동사무소 직원마다 설명도 다르고 뉴스는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 이 채널에서 행정 해석과 실제 심사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항상 내부 자료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 전문가 이정은입니다. 20년 동안 현장에서 수천 명의 연금 기초생활보장 복지 심사를 직접 안내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한 달 34만 원, 1년에 408만 원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손해 없이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1월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누가 더 받고 누가 줄어드는지, 어떤 규정이 숨겨져 있는지까지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은 무료입니다. 변화가 생기는 순간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는 이 정보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닿게 하는 힘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꼭 드려야겠다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한 67세 최영수 어르신이 저에게 상담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선생님, 저는 재산도 많지 않고 국민연금도 45만 원밖에 안 받는데 갑자기 직원이 내년부터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서류를 더 가져오래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2026년 변경안 초안에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이라는 문장 때문입니다. 이게 바뀌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은 문제가 없는 분이 내년에는 초과로 잡혀 탈락할 수도, 또는 반대로 탈락했던 분이 갑자기 수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안내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직 확정안이 아니고 행정 해석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심사 직원마다 설명이 다른 이유도 여기서 나옵니다. 제가 확인한 내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2026년부터는 특정 재산 항목을 현재보다 더 세밀하게 분류하고 일부 항목은 완화 검토 중이다. 이 말의 의미 아주 큽니다. 예를 들어 작년까지만 해도 예금 1억이면 그냥 1억으로 계산되었지만 내년에는 최근 1년간의 사용 내역이나 필요 경비 반영 여부까지 심사 자료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즉 숫자 하나로 끝나던 심사가 흐름형 심사로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나는 받을 수 있나? 라는 질문이 내년엔 더 복잡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릴 조언은 딱 하나입니다. 내년 기준이 나오기 전에 현재 본인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바뀐 뒤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정말 모르는 분 너무 많아요. 지금 미리 점검해 두면 내년 변화가 와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스토리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계속 주목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6세 김선자 어르신. 이분은 본인이 무조건 탈락이라고 10년 넘게 믿고 계셨습니다. 집이 있으니까 못 받는다. 예금 조금 있으니까 안 된다. 자식이 도와주니까 소득으로 본다. 전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였죠.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산을 해보니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재산부터 보겠습니다. 공시가 1억 8천만 원짜리 집, 예금 4,300만 원. 이걸 그대로 합치면 당연히 많아 보이죠. 탈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이걸 그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숨은 규정 바로 기본재산공제.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을
재산에서 먼저 빼줍니다. 그러면 4,500만 원만 남죠. 여기에 연 4%를 적용하면 180만 원 그리고 월로 나누면 15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4,300만 원에서 소액공제를 빼면 약 4천만 원이 계산되고 여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월 약 13만 원이 반영됩니다. 그러면 두 항목을 합쳐도 28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52만 원을 더해도 총 80만 원 정도죠. 단독 가구 기준 228만 원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된다고요?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손을 꼭 잡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계산이 중요한 이유는 2026년에 이 구조가 더 세분화되면 오히려 유리해질 분도 불리해질 분도 동시에 생긴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금 잔액은 내년부터 최근 1년 흐름을 함께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차량도 단순 가격이 아닌 평균 환산가 기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가능성이 보이는 분은 내년엔 더 유리해질 수도 반대로 지금 기준이 애매한 분은 내년엔 탈락 위험이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2025년에 내 기준을 정확히 알아둔 사람만이 2026년 변화에서 손해 없이 살아남는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반전 스토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선자 어르신 이야기를 듣던 날 저는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왜냐면 이분의 상황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수많은 분들의 현실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남들보다 가진 것도 없고 평생 애들 키우느라 제대로 모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보나요? 저는 그냥 해당 없음인 줄 알고 10년을 포기하고 살았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될 수 있었는데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며 기회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내 것도 아닐 것 같다. 집 있으니까 안 되겠지. 국민연금 조금 받는데도 불리하겠지. 재산이 너무 많다고 하겠지.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행정 해석 자료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유리한 구조인지 확인조차 할 수 없음. 즉 여러분은 지금 안 될 것 같다는 감정 때문에 진짜 기회를 놓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괴리 때문에 김선자 어르신 같은 분들이 10년을 손해보고 수백만 원을 놓치고 마음만 무겁게 살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2026년에 이 괴리가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기준 변화, 산정 방식 변화, 행정 해석 변화가 겹치면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손해를 막을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자, 이제 진짜 반전입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듯 보였던 기준 속에서 오히려 380만 원을 더 받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반전은 아마 여러분의 기준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380만 원을 더 받게 된 분, 제가 직접 상담했던 70세 남상호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안 됩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국민연금도 받아요. 그 말투에는 이미 나는 탈락자다라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딱 한 가지 질문만 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어르신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그걸 어떻게 제가 알아요?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그래서 바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집 공시가는 2억 4천. 하지만 기본 재산 공제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이죠. 그러면 남는 재산은 1억 6,500만 원.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어르신은 3년 전에 받은 주택담보대출 7천만 원을 이건 빚이니까 해당 없는 줄 알았다며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정 해석은 명확합니다. 실제 존재하는 금융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한다. 즉 1억 6,500만 원 빼기 7천만 원. 9,500만 원만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에 연 4%를 적용하면 연 380만 원, 월 31만 원 정도. 여기서 다시 한번 반전. 차가 문제라고 생각하셨는데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을 조회하니
2,950만 원이 나와서 즉 고급차 기준 4천만 원을 한참 밑도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면 차량은 일반 재산에 포함되고 이 재산은 이미 대출로 인해 소득 환산액이 낮아진 상태였죠. 모든 값을 합산해도 총 소득인 정액은 121만 원. 단독 기준 228만 원보다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고 넘어갔으면 큰 손해를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상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계산에서 제가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기초연금 만액이십니다. 게다가 신청이 늦어 손해본 지난 11개월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380만 원을 더 받으시는 구조입니다. 어르신은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이 반전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손해고 알면 기회가 된다. 그리고 2026년에는 이 기회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2026년 숨은 규정과 달라지는 계산의 함정을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남상호 어르신의 반전 사례를 정리하고 저는 곧바로 2026년 초안 문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분처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몰라서 손해보는 구조가 내년에 더 커질 가능성이 진짜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내부 지침 설명서를 보다가 눈을 크게 뜨게 만든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2026년 산정시 재산 변동 내역의 최근 12개월 흐름 참고 가능.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지금까지는 현재 잔액만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변해왔는지까지 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예금이 갑자기 늘었는지, 보험 만기금을 받았는지, 혹은 자녀에게 송금했다가 다시 돌려받았는지, 이 모든 흐름이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문구. 차량 평가 시 평균 환산가 적용 검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 차는 너무 오래돼서 별로 안 나와요. 이 말이 내년에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평균 환산가 적용은 현재 중고차 시장가와 보험 개발원 기준가를 종합해서 판단하는 방식인데 이게 적용되면 지금보다 차량가액이 높게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즉 여러분의 차는 그대로인데 서류상의 차값이 올라가는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숨은 규정. 이건 주민센터 안내문 어디에도 절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은 거주 형태와 실제 부담액을 참고하여 평가 가능. 이 말이 위험한 이유는 이제 단순히 명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누가 비용을 냈는지, 누가 유지하고 있는지까지 행정 해석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자기도 모르게 불리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예상보다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즉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를 다음에서 공개하려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알면 적어도 수백만 원 손해는 확실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오늘 바로 확인하시면 내년 변화에서 손해를 가장 크게 막을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항목입니다. 이건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실전 생존 가이드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현재 통장 잔액이 아니라 최근 12개월 흐름을 보라. 2026년부터 흐름 심사가 완전히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금 많으면 불리하다가 아니라 갑자기 들어온 돈, 갑자기 빠진 돈, 보험 만기, 자녀 지원금, 이 모든 흔적이 심사에 반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본인 통장 흐름을 한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 정리된 기록이 내년 심사 때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올해 소득 반영 항목이 내년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2026년의 감액 범위나 실제 인정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60에서 69년생에게 특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기준은 바로 이 세대가 본격 수급 연령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배우자 합산 여부를 지금 정확히 확인해둬라. 부부 공동 재산 평가 방식이 내년엔 더 정교해지기 때문에 이건 내 명이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 생각이 큰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 형태, 실제 생활비 부담자, 대출 상환 주체 등까지 행정 해석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부부가 함께
정확한 재산 리스트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 출생 연도별 영양 분석입니다. 이건 어디에도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60에서 62년생. 이미 수급 중이거나 직전 세대죠. 2026년 계산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먼저 받습니다. 특히 예금 변동 차량가액에 민감합니다. 63에서 65년생. 수급 개시 직전 혹은 12년 내 도달 세대. 이 세대는 심사 방식 변화의 첫 타자입니다. 유리해질 수도 불리해질 수도 있는데 차량 기준 완화 여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66에서 69년생. 지금은 여유 있어 보이지만 가장 크게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는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2026에서 2027년은 정책 확대 논의가 강하게 진행 중이라 상대적으로 혜택 구간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연도에 속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 그 연도가 여러분의 노후 금액을 좌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수백만 원의 손해를 막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모든 게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후는 나이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이해하고 준비하는 이 행동 하나가 정말로 내년 1월 기초연금이 34만 원에서 더 달라지는 그 순간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절대 숫자 하나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일해 오신 값진 시간, 가족을 위해 참고 버텨온 여러 순간들,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고 자식과 생계를 먼저 챙기셨던 선택들, 그 모든 시간이 여러분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에게 희망은 준비한 사람에게 온다는 말을 매일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 계신 것처럼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변화를 가장 먼저 전달해 드리는 것, 그게 제 역할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국가 제도는 계속 바뀝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변화를 혼자 감당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그 구독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빠른 안전장치가 됩니다. 내년 기초연금 심사 기준, 차량 예금 평가 방식 변화, 부부 감액 완화 여부, 그리고 2027년 추가 개편안까지 저는 가장 먼저 확인하고 가장 쉽게 풀어서 가장 빠르게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좋아요는 이 영상을 필요한 분들에게 전해주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친구, 심지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누군가에게 오늘 정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느 연도에 속하시나요? 그 출생 연도가 여러분이 앞으로 받게 될 금액을 어떻게 바꿀지 저와 함께 계속 확인해 나갑시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지고 조금이라도 더 안전해지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